네,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오늘도 송지현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되게 목소리는 좀 많이 되찾으셨나요? 어제 인어 왕자셨는데. 예, 제가 부비동염이 좀 심해가지고 네. 좀 오늘 이야기할 때 말이 좀 갈라지는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길래 제가 대신 한번 감사합니다. 안부를 여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살 아이가 학원 차량에 갇혔다가 창문을 깨고 극적으로 탈출한,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만 네. 아이의 기지로 다행히 잘 탈출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CCTV를 이번 방송 하기 직전에 확보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학원의 지하 주차장인데 보시면 아이들이 다 내려서 이제 갑니다. 저 노란색 학원 차에서 내린 건데 아이들이 다 내리니까 이제 기사도 내려서 갑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 확인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일단 저 안전등, 저게 이제 사람이 안에 있을 때 들어오는 등인데 저희 깜빡거리고, 그리고 기사가 저렇게 가는 순간에도 차 안에는 아이가 남아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아저씨 막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 전혀 눈치 못 채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창문을 두드리는데 다시 보여드리지만 저 깜빡거리는 비상등 있죠. 저게 안에 사람이 남아있을 때 깜빡거리는 비상등이거든요.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저걸 보고도 어쨌든 기사는 저렇게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저걸 체크를 안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아이가 6살짜리인데 진짜 요맘때 아이들 너무 공포를 느끼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근데 이 아이의 기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이십니까? 유리창 깨는 거. 저 차 안에 망치가 있었는데 비상 탈출용 그렇죠. 망치인 거죠. 그거 어른들도 사실 찾기 힘든데 그걸 찾아가지고 유리를 깨고, 그리고 그 유리를 저렇게 자기 손으로 크게 만든 다음에 여기 밖으로 손을 빼서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아저씨, 굉장히 다급하게 SOS 신호를 치는 겁니다. 네. 예. 이 얼마나 이 순간 아이가 공포를 느꼈을지 사실 정말 감도 안 잡히는데, 이 정말 절박한 심장으로 유리를 깨고 아저씨를 불렀고 그제서야 이 학원으로 들어가던 기사가 다시 뒤늦게 와서 아이를 꺼내준 이런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결론이 다행히 아이가 잘 탈출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안심하고 그나마 볼 수 있는 영상이었지. 맞아요. 정말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너무 심장 뛰는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제가 CCTV 설명은 드렸는데 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는 5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제보자의 아이가 제일 어렸고요. 차량이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이 4명이 이제 우르 뛰어나가니까 기사님도 같이 이제 뛰어갔다라고는 했는데, 네. 근데 아이들의 증언하고 지금 CCTV를 보시다시피 기사님이 뛰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 화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가 이제 그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봤을 때 아이가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창문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느끼다 보니까 2분 정도 갇혀 있었는데 창문을 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1, 2분밖에 안 됐는데 창문을 깼다, 이런 식으로 또 제보자한테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창문 깬 걸 문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분 안에 탈출을 해서 다행인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네.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자,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분도 이 아이가 자기의 기지로 탈출했으니 이분이지, 맞습니다. 그렇지 못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은 처음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이가 다쳤어요.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가 항상 목요일 6시 수영 수업을 하는데 정확히 6시 7분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장 선생님한테 어머니 아이가 차량에서 내리다가 손을 좀 비었어요. 근데 피가 좀 나서 오늘 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오셔가지고 좀 달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딱 주차장을 들어갔는데 그 노란색 아이가 타고 다니는 셔틀버스 유리창이 깨져서 순간적으로 저 차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주차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갔더니 아이는 상담실 쪽에서 울고 있고 원장님하고 그냥 무작정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이거 학원 측에서
왜 이렇게 그냥 다쳤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서 왜 이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원 측에서는 어머니가 혹시나 오시는 과정에서 놀래서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이제 학원에 도착하면 뭐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할 생각이었다. 네, 뭐 이렇게 네. 조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놀라서 달려온 어머니. 그런데 학원에 도착해서 아까 이제 뭐 유리가 깨져 있다 이런 모습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요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인데 함께 사진 보고 오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어머니가 직접 도착해서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아이가 깬 유리창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유리가 이제 다 흩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파편을 보고 아 이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갔더니 저희가 회색 처리를 하긴 했지만 아이가 아까 이제 막 망치로 깼지만 후에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또 손을 비인 곳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상처를 입었다라는 그 진단서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송 변호사님, 자 지금 뭐 아이가 단순히 뭐 손이 좀 비었다라고 하기에는 심리적인 불안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아이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아이는 지금 상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도 무서워하고 부모님과 잠깐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차장에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못 간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해서. 네네. 그리고 이 학원 통학 차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네. 길거리에서도 노란 차만 보면 너무 무섭다라고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도 엄마가 뭐 잠깐 내린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부모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지금 상황이고요. 잠꼬대로 막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고가 알려지자 이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 예고된 사고였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내리는 시간보다 저희가 먼저 많이 갔는데 이제 갈 때 좀 많이 좀 진짜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차가 올라오잖아요. 막 튀어나가려고 아니면 혹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럼 이게 이제 막 너무 이제 놀라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한 명 튀어나오면 어떡해 했는데 한참 이제 까불까불 하는 나이인데 그 주차장 내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교사도 없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뭐 기사님이 내리고 나서 아이들이 튀어나가는 그런 일이 이전에도 이제 보조교사가 네. 없었다 보니까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앞뒤에서 이제 차량이 좀 급정거하는 그런 걸 이제 학부모들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이제 많이 넣었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을 넣었을 때 학원 측에서는 뭐 기사님이 하시면 된다, 괜찮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회신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멸등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멸등이 또 켜지지 않은 또 그런 문제도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차량 내에 이제 들어있게 되면 이제 알람벨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도 이 알람벨이 소리가 울리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학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불은 깜빡거리던데. 그러니까 소리는 나지는 않았던 그런 상태. 네. 자, 그렇다면 학원 측에서는 또 어떤 입장일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뉴스헌터스 제작진이 학원 측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거절당했고요. 대신 이메일로 입장을 받았습니다. 보시죠. 네, 이게 이 학원 측에서 보내온 그 이메일인데요. 보시면 일단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고 아까 그 기사분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차량 실장인데 퇴사했다. 그러면서 실장님이 고의가 아니었다. 짧은 시간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아이에게도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뭐 어쨌든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모두가 속상하다. 그러면서 아이 치료 및 향후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네. 예, 이 변호사님, 이제 아까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학원 측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다 또 이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사실관계가 나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이 학원 측에서 이제 보내온 메시지에 따르게 되면 이 화면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뭐 정차 시 경광등 그리고 정차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학원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시 강화하여 운영 중입니다라고 답변이 오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조금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봤더니 이제 학원 쪽이 이거 우리 책임은 아니고 그 당시 그 기사 책임이다. 네, 이렇게 개인의 책임이다. 네, 개인의 책임이다. 뭐 아까 퇴사했다라고도 했지만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입장을 들었을 때 이전에 왜 이렇게 회신을 했다라고 했는지 약간 그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보자한테 이제 보낸 메시지에 따르게 되면 뭐 기사님은 지입 형태로 운행 업무를 맡아본 분이고 운행을 담당했던 기사님 본인 명의의 보험으로 접수를 진행을 한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 학원에서는 당시에 수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근데 이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입 기사님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고 학원 측에서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등원시킬 때 아이들이 학부모 손을 떠나서 이제 선생님 손에 이제 들려가지고 차량에 타는 순간부터 네. 네. 그 학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하원에서 학부모 손에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은 학원 측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뭐 차량 내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이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회피라고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적반하장식의 모습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